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이성산입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소위 말하는 관절염은 이제 관절에 생긴 염증을 얘기하느냐, 사실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관절염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 다음에 통풍성 관절염, 이게 요산 누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병이고요. 네, 화농성 관절염은 이제 세균의 침범으로 생기는 이제 관절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세균성 관절염 혹은 뭐 기타 원인의 어떤 관절염이라고 한다면은 병원에서 반드시 이제 류마티스 혹은 뭐 세균성 등을 붙여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길지만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골의 점진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제 뼈와 인대 손상 등이 생기는 병이고 이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술적 원인 없이 나이나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특정 관절 부위 등의 이제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1차성이라고 하고 제일 많죠. 보통 1차성 관절염,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은 거고 다른 어떤 외상이나 질병 기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관절염은 2차성 혹은 속발성 관절염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관절염이다 얘기 듣게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하면 통증이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 초기 증상은 이제 처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발생하고 이제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 차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내리려고 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릎 이제 반대쪽보다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발생하게 되죠. 관절염이 이제 말기가 되면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가다가 자꾸 쉬고 싶고, 조금만 무리해도 무릎에 물이 차고 붓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이제 많이 호소하게 되죠. 관절염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무릎에는 관절액이 있는데 활액막에서 정상적으로 생기고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관절액이 과다하게 생성되면 이제 흡수량보다 생성량이 많으면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찬다는 증상이 생기면 이제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을 보면 이제 물을 뽑으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물이 차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 차는 것 때문에 또 물이 차는 건 아니고요. 무릎 안에 물이 계속 차는 건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물을 뽑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물이 차는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이 찼을 때 뽑는 게 좋은가? 에 대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제 무릎에 물이 차 있으면은 그 자체로 불편감이나 이제 통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 스스로의 불편감이 심하다면 이제 물을 뽑음으로써 인해서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치료 뽑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그런 불편감이 없다면 굳이 뽑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의심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병원을 방문해서 처음 검사는 보통 엑스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뭘 보냐면 이게 이제 병기인데요. 근데 이게 0기, 1기, 2기, 3기, 4기인데 이제 관절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뼈가 얼마나 더 자랐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간격이 좁아졌으면 이제 관절 연골이 닳아서 이제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심한 관절염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오다리 변형의 무릎 안쪽 관절염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90%에서 이제 오다리가 있으면서 이제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90%보다 더 많이. 100명 중에 95명, 96명은 이제 무릎이 안쪽이 다르면서 이제 오다리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에서 관절염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계속 무릎 통증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MRI를 찍어볼 수 있어요. MRI를 찍어보면 이제 정확한 이제 인대와 연골과 연골판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CT는 뼈 상태에 대해서는 MRI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CT로는 연골이 잘 안 보여요. 초음파는 이제 관절염의 평가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음파가 이제 뼈에 걸려가지고 이제 무릎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요 바로 밖에서 보면 뼈가 바로 걸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연골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약간 그 가치가 이제 높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관절염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만약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처음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할 수 있는 건 체중 감량, 그다음에 피해야 할 거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경사진길 다니는 거, 계단 내려오는 거, 등산 같은 거는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허벅지 근력이 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좋은 운동을 살펴보면 이제 걷기 운동, 그다음에 가볍게 뛰기, 그다음에 아쿠아로빅, 수영,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게이트볼이 있겠고요. 이제 보면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축구 같은 거는 이제 오히려 관절염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을 진단받는다고 하면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제 좋은 운동을 보면 이제 무릎에 좋은 운동, 허벅지를 강하게 하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허벅지 강화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관절이든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이 안 좋으면 주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무릎이 아플 때는 허벅지가 되겠죠. 그래서 허벅지를 특히 앞쪽을 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벅지가 강해지면은 이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 관절염의 진행 속도도 느리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과 함께 이제 근육 운동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치료를 또 보면 이제 무릎에 온찜질하는 거는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대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기를 하거나 하는 치료도 도움이 되겠는데 특히 압박대를 하면 이제 무릎을 단단하게 지지해줘서 이제 걷거나 활동하는 데 편하게 해줘서 이제 무릎을 좀 덜 아프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압박대를 이제 오래 착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근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착용하는 건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기는 이제 보조기를 참으로써 이제 안쪽에 체중을 부하는 거를 이제 좀 옮겨주려고 하는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 받는 것을 분산시켜줄 수 있다는 역할을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여타의 치료와 같이 이제 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제 끝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약물 치료가 제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치료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도한 약물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통 약을 처방받으면 뭐 10중 8구는 거의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처방받았을 거예요. 뭐 소염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소염 진통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흔히 처방받는 약물이고,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 이제 비슷한 성분으로 이제 소염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 약들이고 효과는 생각보다 매우 좋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절염 중에 1기에서 4기, 4기가 이제 말기인데 4기 관절염 중에서도 수술 안 하고 이 약을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4기 관절염인 경우에도 이제 약만 먹고 지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 이름 자체가 비스테로이드성이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장기 복용했을 때 그 위험성이 이제 뭐 스테로이드만큼 이제 높진 않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소염제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속쓰린 거죠. 그 우리나라 분들 보면 이제 위장관, 특히 이제 우리 매운 거 많이 먹고 뭐 짠 거 먹고 이러니까 이제 위 자체가 평소에도 좀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약까지 먹으면서 이제 위궤양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이 예민한 사람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극이 좀 덜한 약이 있고 위 보호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그 속쓰리는 게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 쓰리는 게 제일 흔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약을 먹거나 자주 속이 쓰린 사람은 이제 소염제 처방을 받을 때 그런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이제 콩팥, 신장 기능 저하예요. 그래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피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 보통 이제 주사 맞는다고 하면 제일 많이 맞는 건 이제 연골 주사를 많이 맞죠. 그래서 연골 주사의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데, 히알루론산은 정상적으로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뭐 제일 쉽게 보통 볼 수 있는 게 인공 눈물 같은 것도 이제 히알루론산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 처음 개발 당시에는 이제 히알루론산을 투여해서 관절 연골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관절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통증 경감에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제 밝혀져서 이제 통증 경감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아까 1기에서 3기까지가 이제 보험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대상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5회제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5번, 그러니까 5주에 나눠서 이제 병원에 총 5번 와야죠. 5번 와서 이제 맞는 거였다가 이제 그게 3회제형으로 바뀌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주사로 이제 하게 되고, 현재는 이제 2015년, 14년부터 이제 1회제형이 나와서 이제 한 번 맞고 끝나는 주사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5회제형이랑 3회제형이랑 1회제형이랑 그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맞는 거랑 3번 맞는 거랑 5번 맞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건강보험을 해주는데, 이제 건강보험을 5회제형은 6개월에 5번까지 보험을 해주는 거고, 3회제형은 6개월에 3번까지, 그다음에 1회제형은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6개월에 한 번씩 된다는 거지, 만약에 뭐 비보험으로 추가로 맞고 싶다고 하면 맞으셔도 크게 상관없는 성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무릎 주사 이제 보험을 받은 이제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주사 두 번째가 이제 PN 주사, 소위 말하는 DNA 주사인데요. 이제 연어의 이리에서 DNA를 추출해서 이제 관절을 윤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2021년부터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6개월에 5회까지 보험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같은 날 연골 주사랑 같은 무릎에 맞는 건 안 돼요. 다른 날 맞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같은 오른쪽 무릎에 연골 주사와 이제 DNA 주사를 같이 맞는 거는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연골 주사 맞았으면 만약에 또 DNA 주사도 같이 맞고 싶다고 하면 내일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무릎에는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속칭 이제 뼈 주사라고 하는데, 뼈 주사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이제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신에서 만들어진 부신 피질 호르몬을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제 약물이고, 이제 이 주사가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소염제를 먹는 것도 염증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니까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 자가면역 질환, 피부 질환이나 뭐 염증성 장질환 같은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나 이런 질환 등에서 치료용으로도 이제 정맥 주사로 많이 쓰고 있어요. 관절내 주사는 그런 어떤 정맥 주사나 먹는 약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적죠. 그래서 이제 전신적 부작용이 적으면서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용은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나 또 이거를 금기시하는 건 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할 때는 한 번씩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적절한 사용은 권장할 만하지만 남용은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띄우면서 한 번씩 맞는 건 괜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해도 결국에 이제 계속 아프면 수술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차도가 없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혹은 MRI에서 명확한 이상이 있고 그 이유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일률적이지 않고 이제 환자의 나이와 상태와 그리고 수술 이후의 기대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나씩 보면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이 이제 제일 간단하고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치료죠. 그래서 이제 속칭 이제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시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내시경 수술로 다듬기만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다듬기만 하는 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있고,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제 언제 하냐면은 이제 관절 연골판이 파열이 있을 때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관절 재생 수술을 연골 재생 수술을 시행할 때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 이제 절골술이에요. 이제 뭐 오다리 교정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보통 관절염 병기가 1기, 3기, 뭐 4기에도 덜어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권장하는 건 60대 초반 정도까지 많이 시행을 하고, 뭐 70대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여러 연구들 보면 70대 이상에서도 이제 효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어쨌든 어떤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젊은 나이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절골술은 이제 오다리가 일정 이상 지나야 건강보험이 돼요. 나라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오다리가 5도 이하인 경우는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X자 다리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다른 수술을 해야 돼요. 이제 다른 데서 잘라서 이제 다리 교정을 해줘야 되고, 이제 오다리인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 체중 받는 선을 이제 아까 엑스레이에서 봤던 것처럼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경우, 바깥쪽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가 없어요. 시행하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춰주거나 아예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절골술이 많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데 관절염이 심하면 딱히 뭔가 수술을 해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약물 치료하고 뭐 주사 치료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절골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용도, 혹은 뭐 완전 한 번에 수술을 마칠 수 있는 용도로서의 좋은 수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절골술을 시행했을 때는 이제 인공관절을 안 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내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비율은 한 2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수술 안 하고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 고려해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이제 무릎 관절 중에 다른 부분만 교체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 혹은 이제 앞쪽만. 이 사진을 보면 이 왼쪽 사진은 전치환술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릎 전체를 다 무릎 주변을 깎아내고 이제 인공관절 집어넣은 사진이고, 이건 이제 반치환술인데, 반치환술은 이제 이 많이 다른 쪽만 이제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험 기준을 보면 55세 이상 4기 관절염, 혹은 이제 60세 이상 3기 이상 관절염인 경우에는 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이 달아있거나, 혹은 이제 주변의 인대가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한 군데만 안 좋다고 하면 그 부분만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 이제 보통 인공관절 한다고 하면 보통 이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이 수술인데, 이제 다른 연골하고 뼈의 표면을 이제 깎아내서, 이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른 부분을 이제 표면을 깎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관절 금속이 된 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험 기준은 60세 이상에서 4기 관절염, 그다음에 65세 이상에서 3기 관절염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이 가능해요. 인공관절 수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10명 중에 8명은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10명 중에 7명은 30년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수명이 긴 편이니까 이제 너무 두 번 수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약을 하면, 이제 무릎이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이제 우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는 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무릎 상태에 따라서
이제 관절염이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 상태에 따라서 이제 MRI가 필요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무릎에 연골이 다른 거 이외에 연골이나 연골판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안 나오니까 MRI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만약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면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체중 조절. 그러니까 체중을 조금 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인해서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적절한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될 거고, 그런 주사나 약물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통증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한번 질문을 보면 일단 맨 앞으로 좀 갈게요. 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50대에도 오는 경우가 있나요? 50대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20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엘리트 운동선수, 뭐 축구 선수나 뭐 이런 뭐 농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이 오는 거는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도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차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차가 이제 택시냐 아니면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어떤 그냥 뭐 차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의 수명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50대에 올 수도 있고 뭐 60대에 올 수도 있고 70대에 올 수도 있고 뭐 빠르면 20대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을 좋아하면 특히 이제 무릎 앞쪽이랑 무릎 뒤쪽이 잘 망가집니다. 근데 특히 무릎은 이제 계단이 내려올 때, 그다음에 경사진길 내려올 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안 좋다면 이제 산을 피하는 걸 권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50대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질문 보면 이제 손목 관절염인데 밥상 드는 걸 힘들어하신다. 약만 주고 따로 해드릴 건 없다. 안 쓸 거 말고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손목은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손목 관절염은 어떤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 관절염에 비해서 이 수술을 하는 방법이 이제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인공관절 같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하면 뭐 뼈를 드러내고 뭐 이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고, 특히 이제 또 상지 관절들은 또 안 쓰면 안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통 이제 약만 주고 보통 해줄 게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뭐 좀 더 자세한 건 대학병원에 있는 그 손목 전문가에게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손목은 좀 달라요. 무릎과 좀. 다음 질문을 보면 탁구를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 5시간씩 치는데요. 무릎이 아파오는데 일시적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없죠. 일단 검사를 해봐야겠죠. 이제 뭐 무릎이 아파오는 경우가 이제 무릎의 원인이 이제 연골이 닳아서인지 아닌지가 아직 모르니까 그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 탁구를 쳐도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탁구를 동호인 수준으로 열심히 친다고 하면 사실 안 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탁구도 저도 뭐 좋아해서 가끔 치는데 이렇게 약간 수준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그 무릎 사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절염이 병원 가서 진단이 되신다고 하면 탁구는 조금 줄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탁구가 무릎에 좋은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 퇴행성 관절염에 좋지 않은 음식, 콜라가 뼈를 녹인다.
예, 뭐 콜라가 뼈를 녹인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콜라가 뼈를 녹이는 거는 이렇게 바깥에서 뼈를 놓고 이제 콜라를 부어서 하는 실험이니까 뭐 그런 거지 실제로 이제 콜라가 직접 뼈에 닿을 일은 없죠. 섭취를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뼈를 녹여서 이제 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콜라를 먹으면 뼈보다 당뇨가 문제겠죠. 오히려 살이 찌는 게 문제일 거고 이제 뭐 그런 게 문제지 뭐 콜라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지는 않아요. 관절염이 좋지 않은 음식 는 현재로선 제가 알기로는 밝혀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체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콜라든 뭐든 이제 체중을 불리게 하는 음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닭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절에 좋은 뭐 음식을 먹으면 관절이 좋아지지 않냐 그런 연구들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연구된 바도 있어요. 뭐 그런 걸 먹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멀리 보면 이제 뭐 글루코사민 같은 걸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걸 먹어서 이제 섭취를 통해서 이제 뭔가 관절염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글루코사민도 마찬가지고, 뭐 보스웰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아보카도 오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원인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에 좋다는 그 증거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나빠지거나 뭐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콜라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되는데 콜라로 인해서 살이 찐다 그건 굉장히 무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매일 저녁 산책을 하고 계신데 산책을 하는 게 무릎 관절염, 무릎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되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관절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이 됐다.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진료실에서 산책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걸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걷는 건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체중 조절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걷는 것만큼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운동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걷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될 뿐더러 이제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책을 한 1시간씩 해주는 거는 굉장히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죠. 허리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급성기에 뭐 그 연골이 파열되거나 연골판 파열이 된 게 아니라고 하면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산책을 1시간씩 하는 건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신에 이제 등산은 안 좋고요. 너무 경사진길은 좋지 않고 이제 평지 위주로 다니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질문 보면 예, 그렇죠. 배가 많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뱃살하고 무릎과 연관이 있죠.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걸어 다니면 이렇게 뛰면 훨씬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걸으면 두 발을 다 지면에 대고 있는 순간보다 이제 한 발만 지면을 대고 있는 상황이 더 많죠. 그죠? 생각해 보시면 한 발 떼고 한 발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늘면 이렇게 1kg가 늘면 실제로 무릎에 가는 화중은 3, 4kg가 더 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중이 그러니까 배가 나왔다는 건 체중이 는 거니까 체중을 나오게 되면 무릎에 가는 하중이 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통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도 되고 무릎이 관절염이 있을 때 그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도 되고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을 조금 조절하시면 굉장히 그 통증이 완화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을 보면 통증이 심한 상태의 경우 가볍게 걷는 게 좋냐, 쉬는 게 좋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운동을 아까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운동을 권장을 하는데 가끔 그 급성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 통증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아픈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쉬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이 무릎의 통증의 정도가 이렇게 약간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좀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걸 권장을 하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하루 이틀, 뭐 길면 1, 2주 정도 약을 먹으면서 쉬는 거가 좋죠. 근데 이제 막 한 달씩, 두 달씩 쉬는 거 권장하진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관절염 때문에만 아픈 거라고 하면 사실 좀 쉬고 약 먹고 이러면 1, 2주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아픈 원인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제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조금 쉬어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보면 비 오기 전날 무릎이 좀 아프다. 가급적 빠르게 병원 가야 되냐? 아니면 좀 참다 가야 되냐?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처에 조금만 나가도 병원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제 엑스레이 정도 찍어보는 거는 크게 비용적으로도 뭐 부담이 안 되니까 가서 한번 찍어서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좀 불편감이 있으면 일단 아파도 내가 뭔가 문제가 없이 아픈다고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무릎이 아프다, 안 좋아서 아프다는 거 아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무릎이 좀 불편감이 있으면 한번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 질문을 보면 이제 3기라는데 3개월 만에 주사 맞고 약 복용하는데 장기간 먹으면 간에 부담이 안 되는지요. 그래서 아까 아까 강의 파일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은 이제 소염제예요. 그 소염제는 간보다는 신장에 더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간에 부담이 되는 약도 있고,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타이레놀 계열은 이제 간에 부담이 되죠. 이제 그런 계열의 약을 많이 복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간에 부담이 되지만, 소염제를 먹는다고 하면 간에 부담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신장 기능을 많이 평가하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어떠한 약을 먹던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피 검사를 좀 해봐요. 피 검사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든 간 기능이든 뭔가 나빠지면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기간 약을 먹게 되면 피 검사를 각각 좀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면 무릎의 연골은 한번 손상된 이후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말.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우리 이제 연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자 연골, 그다음에 섬유 연골, 이런 연골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연골의 형태는 영어로 하면 하얀이 카틸리지, 한글로 하면 초자 연골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골이 만약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어요. 연골이 이제 손상됐을 때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수술을 했을 때 그 연골이 완벽한 초자 연골로 회복이 되냐고 하면 그거는 그렇다는 연구들도 있긴 한데, 근데 절대 원래 연골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비슷한 연골로 재생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절대 내가 갖고 있는 연골의 상태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골로 재생은 되는데 그 연골의 형태가 절대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이제 도가니탕이 무릎에 좋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도가니탕을 많이 드셨는데, 도가니탕은 도가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가니탕 매일 먹는 거 도움이 되는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무릎에 좋은 식품이 있는지 아니면 나쁜 식품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뭔가 먹으면 실제로는 위에서 이렇게 다 단백질을 먹으면 그게 다 분해돼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식품을 먹었을 때 이제 여러 연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이제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연구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식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좋다는 연구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다는 연구들이 나온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증거의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정도지 그렇다라고 나온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가니탕을 매일 먹는 거는 치료 차원으로 먹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는 해서 좋아지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이제 주사 치료가 무릎에 생무릎에 주사를 꽂는 아플 것 같고 연골이 30% 달았는데 MRI 검사 결과를 보면 30% 달았는데 이제 생무릎 주사 꽂는 거냐고 하면 네, 맞습니다. 무릎에 주사를 꽂는 거죠. 근데 무릎에 주사를 뭐 초음파로 꽂으면 몸에서 꽂으면 조금 덜 아프니까 그 주사를 실제로 놔보면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주사 맞고 나서 이제 저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놓기만 하고 저도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는데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엉덩이 주사보다 아프냐 여쭤보면 뭐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아프다는 사람이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아주 못 참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니까요. 뭐 생무릎에 주사 꽂는 건 뭐 맞는 얘기고요. 통증이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깨를 많이 쓰면 좋아진다는 야구 감독님이 그러니까 최강 야구에 계시죠. 그래서 반대 의견인 어깨는 소모품이란 말씀도 있는데 무릎도 이제 운동하면 강해져서 무릎 연골이 튼튼해지는지 무릎이 쓰면 쓸수록 소모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얘기 빼고요. 무릎 얘기만 하면 무릎 연골은 소모품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골이 닳았을 때 연골을 우리가 뭐 재생하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연골이 재생이 되긴 하지만 그게 내 원래 연골보다는 훨씬 못한 걸로 재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무릎 자체가 쓰면 쓸수록 소모되는 건 맞는데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아까 저도 되게 허벅지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동을 함으로 해서 무릎 연골이 튼튼해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무릎 주변에 이제 근육이 강하게 되면 같은 부하를 주더라도 근육으로 인해서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대와 근육이 다 중요한데 인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인대는 뭐 타고난 그 힘 이제 그거를 타고나는데 이제 근육은 우리가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강해지게 되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주변 조직이 이제 근육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릎에 가해지는 이제 부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함으로 해서 무릎 연골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무릎 자체의 어떤 가해지는 이제 부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허벅지 근력 운동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릎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운동이라는 게 이제 어떤 다른 운동보다는 허벅지에 근력을 강하게 하는 운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벅지의 근력 운동은 굉장히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걸 먹음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예방이 되느냐 이런 건 아직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입증된 바는 없지만 실제로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 주변 근력을 강화했을 때 무릎 통증이 줄어드냐 이거는 굉장히 연구가 많아요. 실제로도 증상의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관절염이 있을 때 그 무릎 주변에 근육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릎 증상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이 튼튼해지는 건 아닌데 운동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퇴행성 관절염과 관절염은 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그러니까 그 관절염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있는 어떤 세부 카테고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병원에서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이제 90%는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전체 관절염 중에 어떤 이제 세부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그 비율이 전체 관절염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무릎 건강에서 어떤 걸 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헬스장을 좋아해서 헬스장을 자주 가서 하체 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력 운동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저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보면 1년에 4번 지리산 종주를 즐기고 있는 산악인이신데 지리산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지리산을 종지하거나 무릎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쓰라리는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 한다. 병원을 가보셔야 되냐? 보통은 이제 평소에 괜찮았다고 하고 산을 타고 나서 아프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무릎 앞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뭐 실제로 제가 환자분을 뵌 건 아니지만 무릎 앞쪽에 실제로 이제 대퇴골이랑 슬개골 사이에 이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이제 특히 등산을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등산을 계속 하시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시다면 저는 MRI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 가서 이제 무릎 앞쪽에 연골이 실제로 괜찮은지 한번 찍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괜찮다고 하면 뭐 가끔 본인이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환자한테 설명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이제 뭐 내가 몸이 좀 달아도 좋으니까 내 취미를 버릴 수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엘리트 운동 선수여서 이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뭐 그 실제로 관절이 나빠져도 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산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면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검사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관절염 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이 무릎에 좋냐?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걷는 거는 어떤 그 운동의 어떤 기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은 추천드립니다. 추천하시고 그 이외에도 이제 만약 할 수 있다면 무릎 주변에 근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근력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걷는 거가 이제 추우니까 못 하겠다고 하면 집안에서 자전거라도 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쨌든 운동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엑스레이에서 문제는 없는데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냐? 물리치료는 이제 증상치료니까요. 물리치료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리치료로 인해서 이제 무릎 그 다치신 부위가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는 거니까 뭐 통증 없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물리치료를 안 했다고 해서 뭐 후유증이 남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증상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프하는 동작이다 계단을 내려가는 등의 무릎이 바닥 부딪히는 동작은 안 좋냐?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점프하는 동작이 이제 방향 전환과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그걸로 자체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단 내려가는 거는 점프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 무릎을 많이 구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최소 90도에서 110도는 구부려져야 무릎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내려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위쪽에 남아있는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야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각도에서 이제 무릎 뒤쪽과 무릎 앞쪽에 이제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안 좋다는 거지, 뭐 점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점프하는 거는 뭐 줄넘기 한다고 그런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프하는 동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한 방향 전환과 동반되는 어떤 반복되는 점프하는 어떤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그런 동작들이 문제인 거지, 일반적으로 동호인 수준이나 뭐 일반 취미 생활에서 그 문제는 안 되니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정형외과에서 MRI 찍었더니 퇴행성이 심해서 수술을 권유받으셨어요.
나이가 젊어서 수술을 하기 싫어서 물 빼면서 뼈주사와 연골주사를 병행하면서 받고 있는데 꼭 수술을 하셔야 되냐? 개인적인 생각은 증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퇴행성 뭐 변화가 심해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아프면 굳이 꼭 해야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면서 내가 크게 아프지 않다. 그러면 꼭 수술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죠. 하지만 이제 수술이 너무 싫어서, 이제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냥 주사를 맞으면서도 아픈데도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수술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거는 아니신데, 만약에 이제 수술이 싫은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 외래에서도 실제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통증이 크게 없어서 그냥 관리하고 지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시지 않으면 꼭 수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젊은데, 나이가 생각보다 젊은데 지금 당장 뭔가 고쳐주지 않으면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골판이 좀 심하게 파열이 돼 있다던가, 뭐 이런 오다리가 굉장히 심하다던가, 뭐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연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할 요인을 내가 가지고 있다, MRI에서 그렇다고 하면 젊다면 수술을 좀 일찍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 괜히 늙어서 너무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하기 싫다고 하면 오히려 수술을 조금 빨리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축구를 즐겨 하시는데 주변에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육 강화 부위가 있냐? 예, 이제 다 중요해요. 축구라고 하면 근데 이제 엘리트 스포츠의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이제 헬스만을 강요를 하게 되면 이제 근력 자체가 이제 뭐 대퇴 사두근이든 햄스트링이든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근력 운동 자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 강화 부위는 이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근육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연성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즐겨 하시는데 실제로 그 대퇴사두근 운동과 햄스트링 운동을 좀 강화하셔서 운동을 해보시면 훨씬 더 활동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그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굉장히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가는 먹었더니 정형외과 효과 없던 돈만 버린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나요? 예. 뭐 호가는뿐만이 아니라 뭐 실제로 무릎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렇게 효과가 돈에 비해서 크게 없죠.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효과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운동 삼아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무릎이 살짝 시큼한 느낌이 드는데 운동감 피로감인지 무릎을 소모해서 손상시키는 중인지, 사실 걷는 거 정도만으로 무릎이 손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걱정이 되시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근데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 걷는 건 오히려 추천을 하기 때문에 좀 시큼한 느낌이 있어도 아주 통증이 심한 느낌이 아니시면 평소 정도를 걷는 거는 추천을 오히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계속 소모해서 1시간 정도 걷는 거 가지고 이렇게 손상되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눌러주라는데 아픈데 어떻게 눌러주냐.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증상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무릎에 물이 차거나 무릎이 부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부으니까 그쪽이 이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눌러주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효과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물이 차는 원인을 이제 알아야죠.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 원인인 건지 아니면 뭐 연골판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원인을 대해서 먼저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 보시면 무릎 튀어나온 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부터 치료까지 간단한 강의랑 이제 질문 대답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생기시는 질문과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계속 지속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주변 병원이나 아니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성의 있게 답변 드릴 테니까 네. 항상 좋은 무릎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